경기도 고양에 있는 교회 두 곳에 이어 서울의 한 선교회 모임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꼽혀온 김포 국제공항 항공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김포공항마저 뚫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고양시에 있는 교회 두 곳에서 지금 발생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본 뒤에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게 되고 또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좀 대화도 하시면서 비말 전염이 굉장히 높은 행위가 되겠는데요. 일단 교회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신 것 같은데 아마 예배를 통한 감염은 아닌 것 같고 예배 후에 식사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가 또 지하에 위치하면서 충분한 환기나 이런 것이 안 되고 밀집한 환경이 또 조성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 식사하는 경우에 더 많은 교인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교회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15명, 그리고 이제 반석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의 확진자가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교회에서 감염된 목사 부인 A씨 같은 경우에는요, 양주시 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A씨로부터 동료 교사 1명이 감염이 됐고 또 A씨의 자녀 2명이 등교한 고양시 한 고등학교에서도 친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내에서 이제 N차 감염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고등학생들끼리 이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교내에서 이제 이런 집단 감염의 한 명일까 아니면은 교내 감염이 아니고 이제 친구이니까 이제 학교 밖에서 어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당되는 고등학교 학생들 전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방역이 이제 철저히 지켜지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최소 인원 등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교내에서 집단 감염보다는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어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일단은 접촉자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접촉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전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된 친구의 또 접촉자를 또 확인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의 다른 교회 확진자 중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임으로 근무 중이어서 아이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추가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그 보육교사로 통해서 어린이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분이 이제 2일 날 예배를 보셨는데 3일에서 5일은 이제 휴가를 내고 6일 하루 이제 출근해서 아마 6일 날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촉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마 추가적인 격리가 조속히 일어난다면은 아마 추가적인 전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좀 희망해 볼 수 있겠고 또 이 보육교사가 스스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위생을 잘 하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어린이라든지 또 동료 보육교사에게 전파가 일어나는 걸 좀 최소화 됐을 가능성을 좀 희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두 교회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특히 한 교회의 경우 목사가 강남구에서 다단계 방문 판매 사무실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감염된 후에 가족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느 분이 이제 감염원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하신 그 목사와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확진자분들의 어떤 증상 발현이라든지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누가 좀 최초의 감염원인지 찾게 되면은 아마 이제 이 교회에서 감염원이 이제 사무실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은 고양시 지역사회에서 시작된 것인지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 모두 고양시에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에서 이미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역학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도 뭐 고양시뿐만 아니라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특히 고양시에서도 그동안 이제 깜깜이 환자 발생이 있었다가 감염원을 못 찾고 마무리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공통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워낙 좀 광범위하게 조용하게 전파가 일어난다면 또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서는 연결고리를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확진자 중심으로 어떤 접촉자들을 통해서 감염 경로를 추적하면서 연결고리를 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서울의 선교회 소모임에서도 집단 감염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선교에서 활동하는 확진자가 뒤늦게 이제 소모임에 참석했다고 진술하면서 드러났는데요. 아무래도 소모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 중에도 노래를 부르지 성가를 부르지 말고 반주로 대신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예배에서의 어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교회 중심의 소모임 같은 것도 좀 자제하고 수련회나 MT 같은 것도 좀 가지 말자 이런 운동이 있었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는 그 소모임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벌금이라든지 이제 구성권까지 청구하는 강제적인 조치까지 내려져서 또 어떤 종교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라는 반발까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강제 조치가 해제는 됐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은 좀 잘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이제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확진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소모임 활동을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확진자분들에게 숨게 되는 약간 반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더 거짓말이라든지 또 증상이 있어도 선별 검사를 잘 안 받고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 이러한 영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발적인 참여,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증상이 있을 때 조기 검사를 잘 받으셔야 하는 교회 자체 내에서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이 들어왔는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3명 발생했습니다. 43명 가운데 국내 감염이 30명이고요. 또 해외 유입은 13명 발생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에서 16명이 발생을 했고 경기 12명, 또 인천에서 2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되면서 총 누적 사망자 수는 304명이고요. 어제 하루 86명이 추가 격리 해제되면서 완치자는 총 13,629명입니다. 교수님,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이 의미를 좀 분석해 본다면요. 네, 그동안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고했는데요. 우리 국민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이런 위반 사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잘 지켜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방역 수칙을 잘 안 지켜지시는 사례들이 계속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확진자분들이 그러한 방역 수칙이 좀 소홀한 소모임 집단에 노출되는 경우에 거기서 계속 증폭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 휴가철을 통해서 더 이러한 방역 수칙 준수하는 것이 조금 소홀해지고 또 이런 것들이 동선이 좀 넓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이제 그동안 코로나19가 확진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소위 이제 청정 지역이라는 생각이 좀 방심하고 방역 수칙을 좀 잘 안 지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이제 휴가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많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례들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이 되었던 이러한 사례들이 방문 판매라든지 이제 교회 소모임이라든지 또 소모임에서 어떤 그런 식사를 한다든지 또 밀폐된 환경에서 여러 명이 모이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제 전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제 가을 겨울철에 2차 대유행을 좀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한 수도권에서 감염이 지속되는 추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포공항 항공지원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제주항공기장으로 제주와 여수를 또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 승객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장은 예. 이제 보통 조종석에만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왔다 갔다 그 통로에서 예. 접촉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면 일반 승객과의 접촉 자체는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같은 그 조종석에 있던 다른 조종사는 이제 감염이 위험이 높겠고 예. 또 이분 제주항공사가 있는 그 항공사 건물에서 사무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승무원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을 접촉해서 그분들을 통한 N차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회사의 예. 항공 관련 회사 분들을 통한 이 N차 감염이 좀 우려될 수는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분을 통한 이제 직접 승객과의 직접 접촉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가적인 접촉자들의 양성 여부 또 그분들의 전파 가능성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직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아무래도 밀접 접촉한 제주항공 직원들이 있었던 만큼 추가 이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얼마든지 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또 이 기장이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승무원인지 아니면 다른 항공사인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지역 사회 내 감염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역학 조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자를 통한 지역 감염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서 청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 감염 사례도 해외 유입 2차 전파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이슬람 종교 행사를 감염 경로로 추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 이제 단기 예.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 검역 단계에서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지고 근데 이제 장기 체류 외국인이나 이제 내국인 같으신 분은 이제 해당 지역에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데 예. 보통 이제 지자체별로 수칙이 좀 달라서 어떤 데는 이제 2주 자가 격리 해제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그것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27일부터는 이제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두 번의 PCR 검사를 이제 의무화해서 14일 후에 이제 자가격리 전에 다시 검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전에 이제 들어오셨던 분이고 해제 전 검사가 이제 의무화되지 않던 시절에 들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2주 자가격리를 마치고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감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들어온 입국 시기와 지금 감염 전파 사이에 기간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은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자가격리를 하신다고 신고를 했지만 그 자가격리를 하시겠다고 신고하신 시설이 충분하게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밀집된 환경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자가격리 시설로 신고된 시설에 어떤 그 독립 거주성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그 시설에 어떤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를 허용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양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예. 시설 격리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분들이 오면 이렇게 자가격리 시설을 진짜 자가격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든지 또 이분들이 이제 자가격리를 관리할 때 이분들에 대한 언어라든지 또 뭐 이슬람을 또 철저히 지키시는 분은 뭐 예. 할랄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든지 해서 외국인 분들에 대한 어떤 심사라든지 자가격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말인데 아무래도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실내로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위생 수칙 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그 밀집된 시설 예.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공기가 순환되지
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작은 비말로 인한 공기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 되지만 예.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한다든지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노출 위험이 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야외라고 한다고 해도 근접한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에서는 야외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겠고요.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던가 실내 여러 예. 사람들 노출되는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손위생, 충분한 거리두기 이것을 충분히 좀 지켜주셔야 되겠고 또 좀 증상이 의심될 때는 이제 진료를 받아서 선별 검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증상이 있으면 좀 사람 만나거나 예. 또 모임에 가는 것을 좀 자제하시고 좀 검사를 받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현황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